네, 마지막으로 15장 FTP 프로그램 프로젝트를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여기서는 FTP 클라이언트를 이렇게 작성하게 됩니다. FTP 클라이언트 프로그램을 작성을 하게 될 텐데요. FTP 클라이언트, 우리 FTP 많이 써보셨죠? 그래서 FTP에서는 클라이언트가 서버로 접속을 하고요. 그리고 커맨드를 보내게 됩니다. 파일 목록을 알기 위해서 ls, 디렉토리를 변경하기 위해서 cd, 파일을 가져오기 위해서 get 명령, 그 다음에 클라이언트에 있는 파일을 서버 쪽으로 보내기 위해서 put 명령을 이렇게 보내게 됩니다. 그러면 이걸 가지고 해당 그 명령에 대한, 커맨드에 대한 응답 처리가 되겠죠. 그래서 처음에 클라이언트가 서버로 접속하기 위해서 인증을 위한 로그인 명령과 ls, cd, get, put 이런 명령을 수행하게 됩니다. 우리가 여기서는 그 미니 FTP 클라이언트 프로그램을 작성을 하게 됩니다. 이 미니 FTP 클라이언트 프로그램을 작성하기 위해서는 우선 FTP 프로토콜을 이해해야 하겠고요. 그 다음에 파일을 주고받기 때문에 파일에 대한 파일 처리에 대한 기술, 그 다음에 그 디렉토리 읽기, 쓰기, 변경에 대한 내용들에 대해서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스레드나 포크 등과 같이 다중접속 처리 기술과 소켓 통신 기술, 시그널 처리 기술들에 대한 내용들이 다 여기에 들어가게 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웹서버나 아니면 채팅 쪽 프로그램과 달리 FTP에서는 채널을 두 개입니다. 그러니까 클라이언트와 서버 간에 이렇게 통신 채널을 두 개를 열어서 일을 처리한다는 게 앞에 두 프로젝트와 조금 다른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클라이언트가 사용자 유저 인터페이스를 통해서 이렇게 FTP 명령을 보냅니다. 그러니까 get, ls, put, login 이런 명령을 보내면 이 제음 명령에 따라서 실제 파일 시스템에서 데이터를 읽어서 데이터를 주고받기 위해서 별도의 채널을 다시 하나 엽니다. 그러니까 두 개의 채널을 열어서 한 채널은 제어 명령을 주고받는 채널로 쓰고 다른 채널은 그 제어 명령에 따라서 실제 데이터를 주고받는 이런 채널로 쓰기 때문에 두 개의 채널을 열어서 쓴다 하는 점이 우리가 지금 두 번에 앞서 봤던 채팅이나 웹서버와는 다른 이런 구성을 가지고 있다. 이거를부터 시작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거에 따라서 우리가 FTP는 잘 알고 있기 때문에 FTP 프로토콜이 어떻게 돼 있나 이렇게 살펴보도록 하죠. 실제로 프로그램은 지금 이런 FTP 프로토콜을 프로그램으로 구현해 놓은 것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이런 프로토콜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시면 우리 교재에 있는 프로그램을 읽고 해석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일단 액티브 모드, FTP에 있는 액티브 모드와 패시브 모드를 설명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ls 명령, 리스트, 그러니까 파일 목록을 알아보는 ls 명령을 가지고 액티브 모드와 패시브 모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클라이언트가 FTP 서버, FTP가 21번 포트죠. 21번 포트로 커넥트 요청을 합니다. 21번으로 하겠죠. FTP 21번입니다. 웹서버가 80번인 것처럼 이렇게 접속을 하고 이게 이제 요 채널이 아까 말씀드린 제어 채널이죠. 여기서 얘기한 제어 명령을 하는 제어 채널을 통해서 접속을 합니다. 이렇게 접속이 연결이 되면 실제 데이터를 주고받을 그 데이터 채널 요거죠. 요 채널로 지금 여기 21번 채널을 썼는데 요 채널로 내가 데이터를 주고받기 위해서 요 포트를 어디 소켓을 쓸 것인지 어떤 포트로 데이터를 서로 주고받을 것인지에 대한 요 정보를 이제 어떻게 보내주느냐에 따라서 액티브, 패시브 모드가 결정이 되는데 일단 FTP 클라이언트가 먼저 이렇게 보냅니다. 포트, 내 IP 주소와 그 다음에 나는 포트 Y 이 포트를 통해서 데이터를 주고받겠다 하고 내가 연결을 수신할 IP와 포트 번호를 먼저 날려줍니다. 그럼 이걸 받으면 FTP 서버가 오케이
IP 주소와 잘 받았다.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얘가 이제 그 제어 채널을 통해서 리스트 파일 목록을 좀 알려줄래? 하고 이렇게 보냅니다. 이렇게 보내면 얘가 그래 알았어. 데이터를 이제 보낼게 이렇게 보내고요. 그렇게 되면 이제 이게 이제 명령 채널을 통해서 제어 채널을 통해서 커맨드가 왔다 갔다 한 거고요. 그러면 실제로 이제 데이터를 주고받아야 되는데 데이터를 주고받기 위해서 데이터 채널에 대한 연결 서버가 이게 이제 이쪽에서는 제어 채널에서는 이게 클라이언트가 되는 거고요. 이제 데이터 채널에서는 이게 클라이언트가 되고 이쪽이 서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클라이언트가 FTP 서버가 커넥트를 가지고 Y로 연결을 합니다. 그러니까 데이터 채널이 이제 연결이 되는 거죠. 데이터 채널에 이쪽이 서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요거를 액티브 모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FTP 서버의 데이터 채널 보통 통상 20번 채널을 가지고 이쪽에 아까 그 클라이언트가 보내준 IP와 포트 번호로 커넥트 요청을 하고요. 이렇게 연결이 되면 이 데이터 채널을 통해서 파일 리스트를 목록을 이렇게 주고받습니다. 다 주고받고 끝나면 이제 다 끝나면 FTP 서버에서 데이터 채널을 통해 제어 채널을 통해서 액티브가 끝났다. 저희 파일 목록이 끝났다. 이렇게 끝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데이터 채널을 통하고요. 이쪽이 이제 그 이렇게 제어 채널 이렇게 하는 거죠. 이렇게 하는데 여기 보시면 그 실제 그 데이터 채널을 누가 처음에 연결을 시도하는가? 액티브 모드에서는 FTP 서버가 연결을 시도합니다. FTP 서버가 연결을 시도합니다. 패시브 모드는 거꾸로, 패시브 모드는 클라이언트가 연결을 시도합니다. 패시브 모드는 서버가 시도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다시 보시면 FTP 클라이언트가 커넥트 해가지고 21번 연결해서 제어 채널을 연결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패시브 하겠다. 그러면 패시브라고 보내고요. 그 다음에 패시브로 하겠다. 그러면 내가 먼저 연결을 할게. 이렇게 요청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FTP 서버가 그래 네가 연결할래? 그러면 네가 연결할 그 IP 포트와 그 IP 주소와 포트 번호를 서버가 일로 알려줍니다. 이렇게 알려주면 이제 이렇게 연결하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명령을 ls 이렇게 명령을 내리면 얘가 패시브이기 때문에 클라이언트가 먼저 커넥트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커넥트를 하고요. 그렇게 돼서 데이터 채널이 열리는 거죠. 이제 데이터 통신 채널이 열리면 그 데이터 통신 채널을 가지고 있다가 얘가 제어 채널을 통해서 명령을 받아서 리스트 해서 명령을 날리고요. 그러면 이제 이 데이터 채널을 통해서 데이터를 서로 주고받습니다. 주고받아서 다 끝나면 이제 데이터가 끝났다 하고 얘가 이 데이터 채널을 통해서 다시 끝났음을 알려주는 겁니다. 이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프로그램을 분석하실 때 보면 그 IP 주소와 그 포트 번호를 이렇게 보내주는데요. 이렇게 포트 번호를 이렇게 줍니다. 포트 H1, H2, H3, H4 하고 P1, P2 이렇게 보냅니다. 이렇게 보내면 이 앞에가 그 IP 주소 4개 H1점, H2점, H3점, H4 이렇게 되고 포트 번호는 P1 곱하기 256 플러스 P2 이렇게 계산을 하게 됩니다. 나중에 프로그램을 소스를 보시면 이렇게 계산이 되고 있습니다. 자, 우선 FTP 보면 기본적으로 이제 액티브 모드로 동작을 하게 될 것이고요. 이렇게 액티브 모드로 하게 될 것이고요. 서버 이제 로그인부터 하겠죠. 로그인은 데이터 채널은 별도의 데이터 채널을 열 필요는 없고요. 제어 채널만 가지고 하겠죠. 그래서 클라이언트가 21번으로 제어 채널을 먼저 연결을 하고요. 그러면 연결을 하고 그러면 그 FTP 서버에는 처음에 연결이 되면 새로운 유저에 대한 로그인 유저 인증을 요구를 하게 됩니다. 인증을 요구를 하게 되면 클라이언트에서 로그인 프롬프트를 화면에 찍고요. 그리고 사용자로부터 로그인을 이제
로그인 명령을 받게 되겠죠. 이렇게 받으면 그 받은 로그인 아이디를 유저 하고 받은 유저 아이디를 그 제어 채널을 통해서 보내게 됩니다. 그러면 이걸 받아서 FTP 서버는 유저 아이디가 있는지 인증을 하고 있으면 패스워드를 요구하게 됩니다. 그럼 패스워드 프롬프트를 클라이언트 프로그램은 띄워야 될 거고요. 그 다음에 패스워드를 받게 되겠죠. 그러면 받은 패스워드를 PASS라는 키워드와 함께 패스워드를 보내주게 됩니다. 그러면 얘가 받아서 다시 그 패스워드 인증을 하고요. 인증이 성공적으로 되면 230 유저 로그인드 프로세스 해가지고 이렇게 보냅니다. 그럼 이대 230 코드를 받으면 성공했구나 라고 하고 유저 로그인 석세스풀 이라는 걸 찍고 프롬프트를 이렇게 보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쪽 클라이언트 입장에서는 이렇게 해서 FTP하고 명령을 이제 처음 땅 치면 여기에 로그인하고 이제 나오게 될 거고, 이걸 보내면 이쪽에서 PASSWD 해가지고 패스워드를 받을 거고요. 이걸 보내고 성공이 되면 success 뭐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FTP 프롬프트가 이제 이렇게 뜨는 거죠. 이렇게. 그쵸? 이제 여기서부터 요 인증 절차를 먼저 사용자 인증을 하게 됩니다. 요 인증 절차는 여기서 보시다시피 제어 채널만 가지고 실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로그인이 인증이 끝나면 이제 명령을 받는데, 명령 ls ftp 해가지고 ls 이렇게 쳤다 하면 이제 연결이 돼 있겠죠. 연결이 돼 있는 상태에서 ls 이렇게 치면은요, ls 치면 이 명령을 받아서 클라이언트가 어떤 일을 해줘야 되냐면, 우리 프로그램이 어떤 일을 해줘야 되냐면, 내가 그 접속받을 데이터 채널을 연결할 IP와 포트 번호를 이렇게 아까 말씀드린 포트하고 HOH, SAS4, P1, P2 이렇게 보냅니다. 그러면 얘가 이걸 받으면 오케이, 잘 받았다 이렇게 하고요. 그러면 이걸 받으면 여기서 리스트 명령을 이제 보내게 됩니다. 리스트 보내면 리스트를 받고 리스트 명령을 이제 처리해야 되겠죠. 그러면 이제 데이터 채널을 연결해야 되겠죠. 액티브 모드이기 때문에 이쪽에 자신의 그 포트 서버가 하나 잡고 아까 받은 클라이언트 쪽에 이 포트 접속점으로 커넥트 요청을 합니다. 그러면 커넥트가 다 되겠죠. 커넥트가 완료가 되면 서버는 이제 데이터를 보낼게 하는 의미로 150 코드의 데이터를 보내고요. 그 다음에 그러면 얘가 받아서 데이터가 오는구나 라고 받고 데이터를 받기 시작합니다. 그럼 파일의 목록을 서버가 이쪽으로 날려주겠죠. 이렇게 목록을 다 날려주면, 다 끝나면 이제 이쪽에서 제어 채널을 통해서 226번 코드를 일로 날려줍니다. 끝난 거죠. 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여기까지 데이터 채널을 통해서 데이터를 주고받고, 여기에 제어 채널을 통해서 데이터를 주고받습니다. 그쵸? ls 이렇게 되면 명령이 갔다가 여기 A.C, B.C 문제 이렇게 나오는 거죠. 이렇게 나오고 다 끝나면 목록이 이제 제어 채널이 끝나면 다시 FTP 이렇게 띄워줘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절차로 데이터를 주고받기 때문에 우리가 FTP 클라이언트 프로그램을 짤 때 이런 절차를 이렇게 처리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이 되어야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ls 그러면 데이터 채널, 나 데이터 채널을 이렇게 형성할래 하고 내 포트와 IP 주소를 주고, 그 다음에 글로 그쪽 서버에서 이제 연결 요청을 해서 이제 데이터를 주고받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파일을 가져오는 겁니다. get 이렇게 치는 거죠. 그러니까 FTP에서 get 하고 A.C 이렇게 이제 가져올 겁니다.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될 거냐? 그러면 이렇게 명령을 내리면, 일단 너 줄 파일 사이즈 좀 알려줄래? 그러면 이쪽에서 사이즈를 213 하고 파일의 사이즈 A.C면 A.C의 파일 사이즈가 여기 날라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포트, 내가 데이터 채널을 연결할 포트의 번호를 일로 알려주고요. 접속점 주소를 알려주고 IP 주소와 포트 번호를 알려주면 얘가 알았다 이렇게 보내주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retrieve 해서 파일을 읽어달라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그러면 얘가 이제 서버에서 그 데이터 채널을 연결하기 위해서 커넥트, 아까 준
이 정보를 가지고 커넥트를 시도하고요. 연결이 되면 이쪽에서 이제 데이터 보낼게 하고 데이터 채널로 주고요. 그러면 이걸 받고 데이터 받을 준비를 하고 있다가 얘가 데이터를 파일을 읽어서 날려줍니다. 그러면 이쪽에서는 아까 받은 파일 사이즈만큼을 데이터를 읽어드릴 준비를 하고 있다가 데이터를 읽어서 디스크에다가 뭐 이렇게 저장을 하겠죠. 저장을 하고 데이터가 다 끝나면 이쪽에서 제어 채널을 통해서 226번으로 데이터 다 보냈다? 이렇게 보내는 겁니다. 그러면 끝나는 거죠. 네. 이 구조를 프로그램한 겁니다. 그렇죠? 자, 파일을 클라이언트에서 서버로 보내는 put 명령입니다. 이렇게 put 하면 마찬가지로 put 하면 내가 데이터를 이 접속점으로 데이터 채널을 연결하자 이렇게 보내주고요. 200 알았다 이렇게 하면 이제부터 내가 데이터를 스토어 이제 보내려고 한다 이렇게 명령을 내리고요. 그랬더니 얘가 이걸 받아서 그래 그러면 데이터 채널을 내가 형성할게 하고 커넥트 이렇게 해서 데이터 채널을 연결하고요. 연결이 다 되면 얘가 이제 나 받을 준비 됐는데 하고 150을 날려주면 그러니 그러고 여기서 실제 데이터를 스토어로 데이터를 막 읽어서 날려줍니다. 이렇게 다 날려주면 이걸 받아서 파일 세이브를 하겠죠. 여기서 쭉 세이브를 하고 다 끝나면 내가 이제 데이터 226으로 그래 끝났다 이렇게 날려주는 겁니다. 파일 주고받는 거죠. 자, 이렇게 파일 서버를 보내고 받고 그 다음에 목록을 열람하고 체인지 디렉토리 그 다음에 로그인 이런 절차에 대한 그 프로토콜에 대한 설명을 드렸고요. 이거를 프로그램으로 연결한 것이 FTP 클라이언트입니다. 자, 이걸 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아까도 여기서 붙지만 파일을 읽고 쓰고 뭐 이렇게 하죠. 저장도 하고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표준 입출력에 대한 내용들의 표준 입출력과 관련된 설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재 571페이지에 파일 처리에 관련된 함수가 있는데 파일 오픈 이미 알고 계시겠죠. 파일 오픈에 대한 게 있고 read 읽기 전용, 쓰기 전용, append 뒤에 추가 이렇게 해서 파일 오픈 F 표준 입출력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읽기 위해서 get C 이렇게 그쵸? 정수값을 하나씩 읽어오는 거고요. put C 데이터를 그 어떤 파일에다가 이렇게 쓰는 거죠. 여기서 읽어서 이렇게 리턴 해주는 거고요. 한 글자를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파일 카피하는 겁니다. 파일 카피 이렇게 하는 건데 이거 파일 리드 하는 거네요. 리드 하는 거면 그 아규먼트 1으로 준 거 요거를 아규먼트 아니죠. 이거를 리드로 읽어서 읽은 다음에 거기 리드로 오픈해서 거기서 데이터를 읽은 거를 화면에다가 프린트F로 화면에다 썼습니다. 그러니까 요걸 읽어서 화면에다 이렇게 지금 쭉 쓰고 있죠. 요거는 arg C는 지금 2개니까 2고요. arg V에 0에는 파일 read 이렇게 있고요. arg V에 1번에는 지금 파일 read.c 이렇게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를 파일 오픈 해가지고 읽고 쓰고 우리 잘 알고 있는 지금 뒤에 우리 FTP 클라이언트 프로그램들이 교재에 있는 것들이 이렇게 이제 프로그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내용들을 이제 한번 보는 겁니다. 파일 get s 요거는 이제 그 크기만큼을 스트링 이렇게 라인 단위로 읽어드리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그 파일에서 문장을 한 줄 단위로 읽거나 쓰는 이렇게 함수이고요. 한 문장을 읽어서 예를 들어서 fgetS에서 그 표준 입력으로 받으면 뉴라인을 포함한 문장 한 줄이 저장이 되고 제일 끝에 널로 끝나는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fgetS 그러면은 화면에서 우리가 모니터에서 따당 A, B, C 이렇게 해서 치면 엔터 치면은 이렇게 하고 여기에 널까지 이렇게 읽어 들여옵니다. A, B, C 하고 엔터를 땅 치면 이렇게 5글자가 읽어오는 거죠. 그거를 읽어서 문자열에다 집어넣습니다. putS는 이제 거꾸로 이거를 파일 스트림에다가 이제 저장을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에 보면 똑같은 겁니다. 이걸 쓴 예를 보면은요, 아규먼트를 리드로 오픈을 한 다음에요, 아규먼트 2에 있는 거를 그 어펜드로 이를 읽고 어펜드로 그 오픈을 하고요. 여기에서 보면 그 from에서 데이터를 버퍼 사이즈 최대 크기, 버퍼 사이즈 최대 크기만큼 해서 라인 단위로 버퍼로 읽어오고요. 이 버퍼에 있는 내용을 to에다 쓰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a.out에 a.c, b.c 이러면은 지금 요게 from이고요. 요게 to지 않습니까? 여기에 보면 그래서 from에서 여기에서 데이터를 읽어서 버퍼에다 갖고 오고요. 그 다음에 이 버퍼에 있는 내용을 여기다 다시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있는 걸 일로 카피하는 거죠. 카피. 그쵸? 네, 여기서 일로 이렇게 카피하는 겁니다. 요거를 버퍼로 읽어왔다가 여기다 다시 쓰는. 그쵸? 네, 이렇게 되는 거다. 이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fread. 이거는 블록 단위로 읽는 함수입니다. 블록 단위로. 그 파일이 그러니까 아까 이거는 라인 단위로 읽기 때문에 이게 만약에 오브젝트 파일이나 이즘 파일인 경우에는 fread를 쓰기가 어렵습니다. fget 이걸 쓰기가 어렵습니다. fdes를. 그러니까 그 이즘 파일 같은 거나 오브젝트 파일 같은 경우는 이렇게 못 쓰고 fread나 write로 해가지고 블록 단위로 읽어오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실제로 그 읽어드릴 바이트 항목의 수를 읽어오는데 개수 곱하기 여기 요 개수만큼을 요 크기만큼 네, 이렇게 읽어옵니다. 이거 한번 예를 한번 보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파일 카피 이렇게 해서 a.out에 a.c b.c 이렇게 되면 여기 아규먼트 벡터 1 아규먼트 벡터 2죠. 그래서 요거를 from 읽어서 from이라고 놓고요. 요거를 to라고 놓은 다음에 여기서 읽습니다. 어떻게 읽냐면 여기서 데이터를 버퍼로 읽어오는데 얼만큼 읽어오냐면 요게 사이즈 오브 캐릭터 그러면 캐릭터의 사이즈 1이죠. 1바이트 버퍼 사이즈 곱하기 버퍼 사이즈. 예를 들어서 뭐 1024다. 이러면 1024바이트를 읽어오는 겁니다. 요거 곱하기 요거. 그러니까 요 두 번째 거 곱하기 세 번째.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사이즈 곱하기 n mem 바이트. 요만큼을 읽어오는 겁니다. 요거 곱하기 요걸 어디서 from에서 읽어서 버퍼를 읽어오는 거죠. 그 다음에 그거를 여기에서 거꾸로 요만큼을 요 버퍼를 여기를 여기다 쓰는 겁니다. 여기서 이만큼 읽어와 가지고요. 여기다 다시 쓰는 거죠.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그 라인 단위가 아니기 때문에 텍스트가 아닌 아스키 파일이 아닌 경우에도 읽을 수 있다. 뭐 이런 장점이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저수준 아까 F 오픈 했는데 이제 오픈으로 해서 입출력을 하는 겁니다. 오픈으로 하는데 여기에는 이제 뭐 플래그 모드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여기 플래그가 read only, write only, append, read, write, create, trunk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뭐 예를 보시죠. 뭐 read, write 이렇게 있죠. read, write. 이거는 이제 read, write 저수준을 쓰면 소켓에 read, write 하던 파일에 read, write 하던 동일한 그 API를 써서 쓸 수 있다라는 장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 똑같이 이제 파일을 인 파일에서 아웃 파일로 카피하는 그렇죠? 이렇게 하는 프로그램인데 여기에 첫 번째 거를 read only로 오픈합니다. read. 그렇죠? 읽기로 오픈을 해서 일로 카피해야 되니까. 두 번째 거는 write로 오픈을 하고요. 만약에 그 파일의 이름이 없으면 새로 생성을 하고 만약에 그 파일이 이미 존재하면 그 뒤에 append를 하고 그 다음에 파일 만드는 건 0644 그러니까 우리 ls-l 이렇게 치면 rwx, rwx, rwx 이렇게 있죠. 유저 그룹 others 이렇게. 그래서 124니까 110
100 100 이렇게, 그러니까 rw 대시 r 이렇게 열어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쵸? 권한을 이런 권한으로 열어라. 그쵸?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이렇게 되는 거죠. $a.out 하고요. A.c B.c 이렇게 하는데 A.c를 B.c로 카피하는데 B.c가 없으면 만들어라. 있으면 기존에 있는 파일 뒤에다가 이거 A.c의 내용을 추가해라. 이런 얘기입니다. 이렇게 하고 read, 이거 우리 read 많이 봤죠. 이 크기만큼을 from에서 읽어서 버퍼로 읽어오는데 얼만큼 읽어오냐면 사이즈 오브 버퍼만큼, 사이즈 오브 버퍼의 크기만큼 읽어와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게 한 다음에 버퍼의 내용을 2에다가 다시 써주죠. 그러니까 여기서 n만큼 읽어왔으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있는 거를 A.C에 있는 거를 읽어와가지고 버퍼에 읽어온 다음에 이걸 다시 여기다 쓰는 겁니다. 그렇죠? 저수준의 입출력 파일 함수를 이용해서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우리 소켓 할 때랑 똑같죠. 네, 이렇게 지금 이런 파일 처리 함수와 그 다음에 여기에 그 서버에서 보낸 그 클라이언트들, 그쵸? 저 FTP 그 프로토콜을 잘 이해하고 이 내용을 그 소켓 그 통신 함수들과 그 다음 뭐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클라이언트 프로그램을 이렇게 제작하는 프로젝트입니다. 그래서 이 FTP 클라이언트 프로그램을 보면 FTP 프로토콜에 대한 이해, 그 다음에 파일 처리 기술, 그 다음에 소켓 통신 기술, 포크, 함수, 스레드 등 이렇게 다중 처리 접속 기술들을 이용해서 프로그램을 이렇게 제작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는 일단 FTP 그 프로토콜에 대한 설명을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그 파일 처리 기술에 대한 함수들을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해서 짠 프로그램이 교재 583페이지부터 이렇게 쭉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프로토콜을 이해하면서 보시면 이 프로그램에 대한 내용들을 이해하시는데 크게 어려움이 없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프로그램이 좀 양이 좀 많이 있고 이렇게 그래서 프로그램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은 이렇게 조금 어려움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이 프로토콜 FTP 프로토콜을 가지고 제가 설명드린 이 내용을 가지고 프로그램을 이렇게 이해하시고 이게 동작을 시켜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저희가 15장에 있는 그 FTP 클라이언트 프로그램을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제일 처음에 그 소켓 프로그램을 우리가 전화를 거는 예를 통해서 그 헬로 월드를 직접 요청해서 찍는 프로그램에서 시작을 해서 그 다음에 파일의 목록을 원격지에 있는 파일의 목록을 읽어보는 거, 그 다음에 다중 처리하는 거, 그 스레드나 포크나 셀렉트를 통해서 다중 처리하는 내용들, 그 다음에 TCP/IP의 그 내부 그 소켓에 대한 상태들이 처리되는 게 어떻게 되어 있는지 뭐 이런 내용들을 살펴보았었고요. 그 다음에 프로젝트로 웹서버, 간단한 형태의 인베디드 웹서버, 아주 소형의 웹서버, 그 다음에 채팅 서버, 그 다음에 FTP 클라이언트, 여기서는 제어 채널과 데이터 채널을 이렇게 동시에 두 개여서 처리하는 형태의 FTP 클라이언트 프로그램까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자, 이런 것들이 여러분이 통신 프로그램, 인베디드 시스템이나 아니면 뭐 이렇게 통신 쪽 뭐 각종 에이전트를 작성하거나 뭐 이런 것들을 하는 이런 프로그램을 작성할 때 여러분이 그런 프로그램을 시작할 수 있는 소중한 기초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